자,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첫 번째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전 시간에 항의 정의를 내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항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단항식, 한자입니다.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이에요.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아까 선생님이 이제 항을 설명했잖아요.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걸 하나의 항인데 이 항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걸 단항식이라 불러요. 그리고 단항식 중에서는 상수 항도 단항이에요. 예를 들어 3 단항입니다. 상수 항도 항이기 때문에 뭐 2x 하나의 항이에요. 그 다음에 x 제곱 이것도 하나의 항입니다. 이런 단항식들의 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단항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요것도 적어줘 보세요. 수와 문자의 곱, 이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수와 문자의 곱을 할 때 곱셈 기호를 생략합니다. 곱셈 기호 생략하고, 그리고 곱셈 기호를 생략한 다음에 수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문자를 써요. 항상 수를 문자 뒤에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 기호는 생략합니다. 수 문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2 곱하기 x라고 한다면 2x라고 써요. x2라고 쓰지 않습니다. 곱셈 기호 생략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 보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이제 사용할 거냐면 첫 번째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네, 분배 법칙은 좀 나중에 쓰고 여기도 곱셈의 교환 법칙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곱셈의 교환 법칙을 사용할 거예요. 교환 법칙.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a 곱하기 b는 순서를 바꾸어서 b 곱하기 a랑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화면이 또 깨지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를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 불러요. 자, 아무래도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것 같네요. 연결 문제인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바로 되나 한번 보자. 다행히도 되네요. 오케이.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a 곱하기 5b를 볼까요? 곱셈 기호를 다시 쓰면 7 곱하기 a 곱하기 5 곱하기 b인데 여기서 개수를 앞에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수를 앞에 쓰기 위해서 이 a와 5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서 곱해주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냐면 곱셈의 교환 법칙입니다. 원래 정식 명칭은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교환 법칙이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개수 문자의 곱으로 따로 써주고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요 라고 괄호로 묶어줬죠. 괄호로 묶어주는 거를 수학에서는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합법칙. 그래서 35ab가 됩니다. 자, 이 방법대로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개수끼리 곱하고요. 문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단항식의 곱셈에서는 우리가 분배 법칙, 교환 법칙을 쓸 건데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고요. 이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씁니다. 이 문자는 알파벳 순이에요.
알파벳 순으로 씁니다. A가 B보다 앞에 나오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예요. 1번을 볼까요? 6A 곱하기 마이너스 3B인데 곱셈을 할 때거나 나눗셈 할 때 먼저 부호를 먼저 판정해 주세요. 물론 마이너스 3을 따로 묶어서 이렇게 개수끼리 곱한다 이것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권장하는 것은 부호 마이너스는 먼저 판정해 주는 겁니다. 부호를 맨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부호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6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부호를 먼저 항상 판정해 줘라. 그런 다음에는 마이너스는 계속 써주고 18AB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에 의한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4x 전체의 제곱 곱하기 2xy인데 계산 순서가 있습니다.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거듭 제곱. 자, 그래서 4x의 제곱은 우리 지수 법칙에서 4x를 두 번 곱하는 거죠. 4x의 제곱이라는 것은 4x 곱하기 4x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우리 지수 법칙에서 뭐라 그랬죠? 얘는 곱의 지수 법칙 4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죠. 실제 풀었어도 4가 두 번, x가 두 번이니까 4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개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곱하면 됩니다. 개수끼리 문자끼리 곱하는 거예요. 문자가 다르면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는 없죠. 문자가 같은 경우는 우리 곱셈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문자가 같은 경우만 곱셈 공식을 쓰는 거예요. 지수법칙. 지수법칙 1번. 그죠? 지수법칙 1번. 곱셈 공식이라 하지 말고 지수법칙이라 하자. 지수법칙. 1번이었죠? x의 제곱 곱하기 x 이퀄 지수의 합 2 더하기 1 그래서 3번 곱했어요 라고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전 단원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자, 우리 연습해 보자. 자, 1번부터 노트에다 직접 써보세요. 자, 음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음수를 먼저 판정했어요. 부호를 먼저 판정해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개수끼리 5 곱하기 2 문자끼리 x 곱하기 y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x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해볼까요? 3번 제곱이 있으면 제곱을 항상 먼저 풀어줘요. 이때 제곱은 여러분 모든 항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a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뒤에 마이너스가 또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홀수분 곱해지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4 곱하기 3 그 다음에 a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2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문자는 지수법칙 1번 얘도 a의 제곱 곱하기 a니까 a의 세제곱 네,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라. 부호를 먼저 판정해 줘라.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고요. 짝수번 곱해지면 플러스입니다. 그죠? 자, 2번 볼까요? 자, 2번도 계산해 보자. 2번.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4 곱하기 6으로 바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끼리 문자끼리인데 여기서도 지수법칙 1번이 필요하네요. 그죠?
그래서 24a의 세제곱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4번 거듭 제곱이 있으면 거듭 제곱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세 번 곱하죠. 홀수번 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호를 먼저 판정해 주세요.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하면 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합니다. 지수가 홀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지수가 짝수야. 짝수번 곱하면 1이 되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부호를 먼저 판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 x의 4제곱 곱하기 y의 4제곱 x의 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수법칙을 또 풀어 써주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자끼리 교환법칙 x의 6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이퀄 마이너스 x의 지수법칙 4 더하기 6 10제곱 y의 4 더하기 3 7제곱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응? 어려워요? 자, 질문해도 돼. 응?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인데요. 여러분 넓이의 정의 뭐라 그랬죠? 넓이의 정의 기억나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넓이라는 것은 정의 자체가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넓이의 정의가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자, 이건 어떤 교과서에도 안 나오니까 잘 좀 적어둬요. 넓이의 정의는 아마 여러분 평생을 두고도 배울 기회가 없을 겁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이니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자, 그러면 얘는 가로 5a의 세제곱 b 곱하기 세로 4a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5 곱하기 4 그 다음에 같은 문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b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개수 5, 4, 20 지수법칙 1번 a의 5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넓이의 정의는 꼭 써놔봐요. 써놓고 외워주세요. 넓이가 뭐예요?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는 거는 엄청 하죠. 근데 정작 넓이가 뭔지도 모르고 계산해요.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넓이를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외접하는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꼭지점에 손을 발을 내리면 왼쪽에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고요. 오른쪽에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하고 넓이의 2배니까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 넓이를 초등학교 때는 뭐 나누기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가로 밑변의 길이 6x의 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높이 3x y의 제곱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식을 쓴 다음에 계산은 천천히. 먼저 약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3 곱하기 3 같은 문자끼리 x의 제곱 곱하기 x 곱하기 y의 4제곱 곱하기 y의 제곱 이렇게 9x의 세제곱 y의 6제곱. 자, 여기까지.